우리나라 사극 중에서 가장 많이 극화되었던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조선 19대 왕, 숙종과 장희빈 그리고 숙종의 두 번째 왕비인 인현왕후 세 사람 사이의 이야기이죠. 이들의 이야기는 당시의 정치 상황이었던 당쟁과 환국이라는 틀을 벗어나서는 결코 이야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제 정치하에서는 왕의 애정사는 곧 정치의 일환이었기 때문입니다. 숙종은 조선 후기의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후기의 나약한 왕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숙종의 왕권이 강하다는 증거는 숙종의 재위 내내 자주 이루어졌던 이른바 환국 정치의 주체가 바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환국이라는 것은 조정의 고위직 당상관을 대거 갈아치우는 이른바 청소 정국입니다. 그것을 당시의 당쟁의 주요 세력인 노론과 소론 그리고 남인들을 상대로 해치웠던 것입니다. 강력한 왕권이 없이는 그런 식의 정치는 하기 힘듭니다. 그의 부왕인 현종만 해도 당쟁 세력의 고른 등용을 통해 실각한 세력에 대해 득세한 세력이 그다지 악감정이나 원한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거칠고 성급하며 독단적이었다는 숙종이 임금이 되자 상황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단번에 조정의 중신들을 모두 갈아치우고 실각한 세력에 대해 임금이 앞장서서 사약을 내리거나 유배를 보내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실각은 곧 가문의 멸망이라는 인식을 신하들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신하들은 그야말로 가문의 명운을 걸고 선의의 경쟁이 아닌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숙종과 장희빈 그리고 인현왕후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결론을 좀 일찍 말하자면 장희빈은 비록 그 오빠인 장희재의 엇나간 행실이 있었다는 오점은 있었지만 본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희생물, 즉 그녀를 왕비로 즉위시킨 당파인 남인의 대리인으로서 노론 세력에게 죽임을 당한 당쟁의 희생물이 그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현왕후는 선, 장희빈은 악이라는 이분법은 노론 세력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던 구도이지만 너무나 유치합니다. 야사나 민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장희빈이 사약을 마실 것을 거부하여 억지로 입을 벌리고 사약을 입속으로 들이부었다는 것이나 이씨 왕조의 씨를 말릴 것이라고 발악하며 아들인 왕세자의 생식기를 붙들고 잡아 빼서 그 왕세자인 경종이 오래 살지 못했다는 따위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치해서 여기에서 언급하기가 거북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장희빈이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죽게 되는 결정적 죄목인 인현왕후를 저주하고 죽기를 기도했다는 내용에 관해서입니다. 그 기록은 실록에 단 몇 줄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왕후를 저주하고 죽기를 기도했다는 큰 사건인데 단 몇 줄, 그것도 증거도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이 왕비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을 저주했다는데 사건의 규모에 비해서 기록이 너무 허술합니다. 숙종 사후 발간된 숙종실록의 저자인 사람들, 즉 노론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니까요. 다음으로는 인현왕후의 성품에 관해서입니다. 작자미상의 한글소설 인현왕 후전에 기술된 것처럼 그녀가 과연 인자하며 내성적이고 현명한 전형적인 현모양 처형 인물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증거는 숙종실록에 숙종의 육성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나에게 말하기를 꿈에 선왕과 선후를 만났는데 두 분이 나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내전과 그이는 선묘 때처럼 복록이 두텁고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수고는 아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도 없으니 오랫동안 액정에 있게 되면 경신년에 실각한 사람들에게
당부하게 되어 국가에 이롭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였다. 부인의 투기는 옛날에도 있었지만 어찌 선왕선후의 말을 가탁하여 공동시킬 계책을 세운 것이 이토록 극심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겠는가. 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 1689년 기사년 투기하는 것 외에도 별도로 간특한 계획을 꾸며 스스로 선왕선후의 하교를 지어내어서 공공연히 나에게 큰 소리로 떠들기를 수원은 전생에 짐승의 몸이었는데 주상께서 쏘아 죽이셨으므로 묵은 원한을 갖고자 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신년 여곡 후에 불량한 무리와 서로 결탁하였던 것이며 화는 장차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 팔자에 본디 아들이 없으니 주상이 노고하셔도 공이 없을 것이며 내전에는 자손이 많을 것이니 장차 선묘 때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비록 삼척 동자라도 반드시 듣고 믿지 아니할 것이다. 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 1689년 기사년 위의 기록에서 숙종에게 큰 소리로 떠드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인현왕후입니다. 수원으로 불리는 사람은 물론 장희빈이죠. 비록 이 기록의 시기가 노론 정권을 내쫓고 남인 정권을 수립한 기사환국의 시기에 쓰인 것이기에 자신의 당파가 당한 일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인현왕후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인내하는 인자하고 내성적인 성품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짐승에 비유하는 것이나 공공연하게 자손이 적을 것이라는 등 아주 직설적이고 원색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그녀가 죽음에 이르러서도 사극에서 보듯이 어느 조용한 날 힘없이 죽어간 것이 아닙니다. 통풍의 합병증으로 1년 반을 죽을 힘을 다해 투병하다가 한밤중에 호흡이 끊겨 사망합니다. 그만큼 살려는 의지가 강했지요. 다음은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입니다. 장희빈은 조선의 지배층인 양반이긴 하지만 사족 출신은 아닙니다. 사족이란 조선의 지배층인 양반 계급 중에서도 과거나 음서를 통해서 고위 관리가 되어 국가의 거의 모든 중대사를 좌지우지하는 계급을 말합니다. 역관이나 의관 혹은 기술직, 하위 무관 등 중인들은 이 계급에 속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윗대 어른들은 대대로 역관을 했고 덕분에 엄청나게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지금과는 달리 그 시기는 부와 권력이 동일시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장희빈을 제외하고는 사족 출신이 아닌 여인이 왕비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연산군의 장록수가 있지만 연산군이 반정으로 폐위되어 왕후로 인정받지 못하죠. 이런 장희빈과는 달리 인현왕후는 여흥민씨라는 명문거족 출신입니다. 태종 이방원의 왕비인 원경왕후도 인현왕후와 같은 여흥민씨이며 고종황제의 이 명성황후 역시 그 여흥민씨입니다. 게다가 인현왕후는 향후 영조를 왕으로 옹립하는 거대 세력 노론의 후원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장희빈은 몰락해가는 남인의 지지가 있었을 뿐이죠. 장희빈이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의 발고로 사약을 받게 되는 배경에는 집권 노론 세력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왕이 될 세자의 친어머니입니다. 향후 세자가 왕이 되면 어떤 보복을 받을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장희빈인 것입니다. 숙종조차도 죽을 무렵에는 세자를 폐위하고 후에 영조가 되는 연인군을 세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인현왕후를 마치 이전에 그녀의 궁녀였던 시절처럼 따랐던 숙빈 최씨는 그녀의 아들 연인군을 위해서라도 노론의 세상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래저래 장희빈에게는 사면초가의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좋지 않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그녀의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장희빈이 태종의 첫째 아들 양녕대군의 첩이었던 어리와 더불어 조선의 궁중에 있었던 여자들 중
최고의 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운명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난 데 일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희빈은 궁녀 시절에 궁중에서 잠시 쫓겨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숙종의 부왕인 현종의 비자 숙종의 친어머니인 명성왕후가 젊은 숙종을 미혹시킨다 하여 그랬던 것입니다. 명성왕후가 죽고 나서야 장희빈은 궁궐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한미한 출신의 미녀를 재벌가의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떼어놓는다는 설정같이 어쩐지 현대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미인 방명. 게다가 그 미인이 한미한 출신이면서 마땅한 배경도 없이 권력의 최고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지 끝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은 극소수의 예외를 빼면 동서고금을 통해 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헨리 8세의 그녀 앤 불린처럼 말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